세종텔레콤 주식회사는 1992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사업 목적은 통신기기,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였습니다. 설립 당시 상호는 영흥기원이었다가 수차례 상호를 변경하고 현재 세종텔레콤이 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주요 사업은 유선전화 서비스와 인터넷 통신 사업,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구축 공사 등을 수행하는 SI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12월 말 결산법인이고 20년 3분기 말 현재 464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감사인은 우리회계법인이고 감사 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3월 중에 제출해왔습니다. 16년과 17년에 각각 유상증자를 했었고 그 이외에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7년 주당 발행가액은 612원이었습니다. 20년 3분기 말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내역은 없습니다. 우선주 발행 내역은 없고 유통 발행 주식수는 약 6억 주입니다.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세종이고 3분기 말 현재 전체 지분의 35.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 3억 9천만 주, 전체의 65%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신업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텔레콤 아메리카 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브릭과 세종큐비즈의 경우에는 통신업은 아니고 경영 컨설팅과 중고폰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큐브릭은 전기에는 8억 원 수준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20년 3분기에는 12억 원 수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비브릭은 손실 규모가 커졌지만 규모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 법인은 자산과 자본 규모가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아서는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3분기 말 현재 전기 말에 비해 자산 규모가 4.5% 수준 증가하기는 했는데 부채 규모는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동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92억 원 수준입니다. 재무 비율을 보면 유동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동성 자체는 20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자기 자본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42% 수준이라 양호한 수준입니다. 차입금 내역을 보면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차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는 교보증권, 예탁증권 담보대출 300억 원이 보이고 NH투자증권으로부터도 50억 원 수준 차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이 96억 원 수준 증가했고 단기 금융자산도 350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유동부채의 단기 차입금 증가 내역도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20년 3분기 동안 영업활동에서 현금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현금 유출이 75억 원 수준이 있었는데 양호한 개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688억 원 수준 감소가 있었고 가장 큰 것은 단기 금융자산과 유형자산, 보증금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증가로 재무활동 현금 유입이 690억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했듯이 현금이 96억 원 수준 증가한 것을 현금 흐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2,094억 원이고 전년도보다 140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4억 원 수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금융원가로 인해 단기 순손실 69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수준을 보면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기순이익률은 전년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를 봐도 20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억 5천만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전년 동기에 71억 원 수준 손실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개 사업년도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4개년 연속 영업 손실 발생의 가능성은 아주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보면 유동부채의 증가로 인해 유동 비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단기 차입금을 통한 자금 조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자기자본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동 비율은 200%를 초과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40% 수준인 것으로 보아 재무 비율상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20년 3분기에는 매출액이 140억 원 수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년 기말 손익계산서에도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4개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